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제네시스의 날개 엠블럼, 이게 별 의미 없다 라면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렸던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3월달에 올린 건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못했어 내가. 근데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날개 엠블럼의 제네시스가 비행기 만듭니다. 비행기 만들어요. 지난 목요일에 발표했었던 제네시스 브랜드의 미래 비전 영상, 퓨처링 제네시스라고 하는 제목인데, 요거 11분 38초, 그러니까 거의 끄트머리에 가면은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가 좀 이따 온다 라는 게 이제 문자 메시지에 딱 뜨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시점이 2031년 9월 1일 17시. 하여튼 요거를 그냥 이렇게 흘렸어, 이거를. 예, 우리가 흘렸어. 나한테는 이거 절대 비밀로 하라 그래 놓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영상으로. 나는 한 5년은 이거 비밀로 안고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디어 오토. 지난 목요일에 제네시스 미래를 알려주는 영상, 정리선 회장이 요거 앞부분에 직접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나간다. 요거 외에는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가 나와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날 뭐 GV60이 좀 세부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GV60도 그냥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뭐 기어 다이얼 요 정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에 처음 적용되는 뭐 기로시 패턴을 넣은 납작한 엠블럼 뭐 요 정도 조금 보여주다가 그냥 휙 지나가면서 루크 동크볼케와 장재훈 사장 둘이서 GV60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전환점이다. 뭐 요런, 뭔가 바뀌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뭐 전기모터, 전기차, 수소차, 뭐 지금이 변화의 기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뭐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은 그냥 내연기관의 경쟁이었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바뀌는 게 그냥 단순한 전환점이 아니고 그냥 새 출발하는 또 다른 스타트 지점이에요. 내연기관에서 좀 잘 만들었다고 해서 전기차로 반드시 잘 만든다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의 지금 스코어가 보여주고 있잖아. 내연기가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테슬라가 지금 1등 먹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무슨 단순한 전환점이 아니고 또 다른 새 출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2025년 요 이후부터는 순수 전기차만 출시를 할 거다. 기존 내연기관을 단종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뭐 계속 이제 내연기관 차가 2025년까지 출시를 하는데, 그 출시한 차들은 몇 년 더 팔겠죠. 근데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내연기관 몇 년 더 팔지는 얘기 안 했어요. 뭐 반드시 단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2030년도에는 1년에 40만 대 규모 생산하는 브랜드가 될 거다. 여기 좀 소박한 규모 같아요. 여기 지금 제네시스는 한 11만 대 정도 하거든요. 10년 뒤인데 이게 4배밖에 안 잡았다. 요거 지금 막 성장하는 브랜드인데 좀 소박하게 잡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뭐 이런 것 같아요.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예전처럼 막 팔리는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더군다나 럭셔리 브랜드는 개발도상국, 지금 막 차를 사기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일반 브랜드는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어도, 럭셔리 브랜드는 이제 살만한 차들 다 샀고, 그리고 자동차 공유 시대가 오면은, 지금은 차를 사면은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 운행하나요? 출퇴근만 운행한다 그러면은 24시간 중에 뭐 1시간, 2시간 정도만 운행하고 나머지 세워두는 차잖아요. 근데 이제 공유 시대가 되면은 24시간 중에 그래도 뭐 한 열 몇 시간은 이제 차가 굴러다니는 이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자동차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전망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자기 차 외에 여러 가지를 타고 다니게 되잖아요. 지금이야 자기가 사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이렇게 타고 다니지만, 공유 시대가 되고 뭐 2030년 뭐 이때가 되면은 뭐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말고 다른 걸 또 탈 수가 있고, 먼 거리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운송수단 이런 것들을 타고 공유를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그렇게 뭐 지금처럼 막 활발하게 팔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전망이 많아서 아마 이런 보수적인 소박한 판매 목표를 잡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자꾸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동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 그래서 자꾸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공유 서비스,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자동차 외에도 더 작은 그런 운송수단도 이거 좀 나온다, 이거 혼날 수도 있겠다. 띠릭띠릭. 장재훈 사장이 계속 얘기합니다. 2035년에는 탄소 중립, 그래서 100% 전동화로 차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는 뭐 안 만들어 팔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주요 국가들이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은 등록 안 시키겠다.
내연기관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은 타는 거는 뭐라 그러지 않겠는데 그것도 규제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2035년부터 내연기관은 사실상 등록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2035년부터는 아마 내연기관 등록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들도 차차 뭔가 무슨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내몰 거예요. 제네시스는 2030년까지 8개 전동화 모델을 투입하겠다 하면서 8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제 어두컴컴한 데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쪽이 이게 약간 좀 낮은 세단이랑 쿠페 같은 거고요. 이쪽이 SUV들, 큼직한 SUV들이 있는데 다 두 줄 램프 다 켜고 있죠.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약간 쿠페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쪽으로 가면은 두 줄 램프가, 이게 헤드램프에서 시작이 된 게 옆까지 끊기지 않고 그냥 팬더까지 한 줄로 그냥 연결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것도 좀. 그리고 영상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뭐 비필러가 없는 차, 회전 의자, 그리고 뭐 온돌, 뭐 무드 조명,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차를 이렇게 슬쩍 이렇게 요래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조만간 공개될 컨셉트 카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모토쇼 무대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차는 뭔가 실내 디자인도 잘하고 뭐 이런 차는 대부분 비필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쭉 열리거나 위로 휙 열리거나 해서 문이 활짝 열려서 안에 실내가 활짝 다 들여다 보이게 이렇게 만들죠. 왜냐하면은 실내 디자인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필러나 뭐 이런 거 없이 하고 문이 활짝 전동식으로 열리게 그렇게 해놓는 건데 이게 뭐 양상까지 이렇게 비필러 없애고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아요. 충돌 안전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요 차, 이게 슬쩍 보여준 요 컨셉카, 요거 조만간 공개될 것 같은데, 이 7일부터 독일 미넨에서 모토쇼를 해요. 근데 여기에 제네시스는 부스 참여는 안 하거든요? 근데 별도 공간에서 무슨 행사를 갖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개할 건지 아닌지는 저도 이거는 진짜 모르겠네요. 이거 진짜 몰라, 이거는. 이거 언제 나올지는 진짜 모르겠어. 그리고 뭐 영상에 뭐 이러저러한 미래 이미지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자율주행 이미지, 뭐 약간 친환경 무슨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가면서 제네시스 엠블렘에 이렇게 조명이 띡 하고 들어온 것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뭐 내가 최초 유포 아니지 이거 영상에서 먼저 보여줬으니까. 이거 조명 들어가고요. 요 조명 색깔이 바뀌는 것까지도 지금 개발. 요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미쳤나봐 이거 자꾸 얘기해. 띠리릭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크레딧 올라오면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크레딧 올라오고 나서 끝에 이제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요즘에 현대기아 뭐 제네시스 이렇게 이제 뭔가 중대 발표 같은 거 영상 보면은요, 뭐 이 내용 막 하다가 끄트머리에 뭔가 중요한 암시 같은 거 해주는 무슨 약간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 예전에 뭐 스타리아 발표할 때도 스타리아가 수소 충전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그냥 보고 끝내면은 모르는데 그거 딱 보면은 야, 스타리아 수소차 나오는구나. 이거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스타리아 수소연료전지차 나와요. 이날 영상에서도 끄트머리에 암시가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암시가 있는데 요 11분 38초에 가면은 요 아크릴판처럼 생긴 스마트폰을 딱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 is arriving soon 딱 나오잖아요. 거의 다 왔어. 왜 제네시스 비행기 거의 다 왔어. 요거예요. 근데 이게 2031년 9월 2일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제네시스 비행기 만든다. 요거 상용화 서비스 한다. 뭐 요런 얘기죠. 요거 현대에서 만들 UAM 에어 모빌리티 에어 택시 뭐 요런 걸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때는 현대가 우버랑 손잡고 뭐 에어 택시 만든다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요게 2028년도에 상용화 예정이었는데 3년 당겨서 2025년부터 이제 시범 운행 같은 거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 말에 우버가 이 에어 택시 사업을 매각을 했어요. 조비 에비에이션 요거 플라잉 택시 사업을 준비해 오던 스타트업 회사인데 요 미국 회사예요. 최근에 나스닥 상장도 했고요. 하여튼 요 조비 요 회사로 현대자동차가 또 새로운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할 건가 이게 계약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회사가 조금 껴름칙한 게 예전부터 토요타가 투자를 하던 회사예요. 좀 애매해졌죠. 아직까지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랑 현대차가 뭐 새로운 뭘 하겠다 이런 거 발표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현대차는 지금 혼자서도 에어택시 UAM 요 비즈니스를 꾸려나갈 수 있는 조직이 일단 다 만들어졌고요. 그냥 독자적으로도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UAM 에어택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신재원 사장. 이분이 전에 나사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에 의하면 이분이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2030년에서 2035년 정도에 이게 그 에어택시 요게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벤츠나 토요타 같은 글로벌 회사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 회사에서도 요 에어택시 UAM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 중인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라서 섣불리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했어요. 이 UAM은 그냥 비행기만 뭐 만든다고 해서 요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자율 비행기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들 지금 기체 개발하는 것만 막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요 기체만 있다고 해서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항로를 찾아가야 되는 그 비행기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항법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비행기를 위한 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도 생겨야 되고, 비행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비행기는 대량 생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생산 형태였는데, 이 UAM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되면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에어택시가 이렇게 입착륙하고 사람들이 여기다 타고 내리고 또 자기가 타고 왔던 차들이 이렇게 터미널 같은 식으로 연결되는 이 스카이포트라 그러는데 소규모 공항이죠. 요런 것들도 건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뭉쳐야지 에어택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다 하려면 건설 조직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조직, 그 다음에 뭐 대량 생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두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다 갖고 있는 회사가 그 현대차밖에 사실상 지금은 없다. 뭐 벤츠와 토요타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 건설 회사를 안 갖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현대차에서 만들 요 에어택시, 요 지금까지는 그 비행기 뒤에 현대 요것만 딱 있고 그 타원형 마크만 있고 요런 걸로만 나갔는데, 제네시스가 요 에어모빌리티 UAM 이거 사업할 거라는 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끄트머리에 딱 암시를 주네요. 맞죠? 이 에어택시, 요 UAM 사업은 현대보다는 이 제네시스에 맞는 사업이에요. 뭐 2030년 생각을 해보세요. 2030년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들이 많아지면서 도로는 점점 빽빽해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넘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려면은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뭔가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뭐 더 빨리 뭔가 이동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의 이런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요걸 위해서 이제 UAM, 에어택시가 나오는 건데, 이게 땅으로 이렇게 자율주행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자율주행 택시 이런 거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죠. 더 빠르게 데려다 주는 대신에 더 비싸겠죠. 당연히 고급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현대 브랜드보다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상당히 잘 어울리겠죠. 게다가 제네시스는 날개 엠블럼이잖아. 딱 그냥 항공회사라 그래도 그냥 통하잖아. 날개 엠블렘. 이것 때문에 날개 엠블렘을 그렇게 일찌감치 이렇게 참고로 이 UAM 에어택시는 전기로 하는, 전기 배터리보다는 수소 연료전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로 하기에는 비행기인데 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치명적으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기반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이거는 지금 현대가 지금 세계 1등이거든요. 띠릭띠릭. 예전에 제가 날개 엠블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동차 회사 중에 유독 날개 엠블럼 가진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다 항공산업이랑 다 관련이 있다. 현대 제네시스. 요게 이제 딱히 항공산업과 이게 관련이 없다면서 제가 머뭇머뭇거리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뭐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던, 뭔가 딱 정해지지 않고 이거 이제 제네시스로 이렇게 좀 가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고 막 이러던 시절에 제가 그 영상 만든 거예요. 그때는 확정되거나 뭐 이런 그 시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까지 미쳤나 보다 내가 이거. 아유 이거 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렇게 전환되는 거는 단순한 전환이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시작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예도 들어요. 예전에 뭐 100몇 년 전에 말 잘 키워가지고서는 팔던 이런 지역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지역이 되진 않았잖아요. 자동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요 이동 산업을 잘하는 회사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싹 바뀌었어 그냥. 말 잘 키우던 이런 어떤 과문이나 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그냥 뭐 여기 했잖아. 그 시절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로 되는 거는 전환이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시작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로 시작된 요 게임에서 지금 뜬금없이 1등하는 테슬라, 내연기관차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회사예요.
이 전기차만 만들면서 이제 만들겠다고 들어간 스타트업이 지금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새로운 게임의 1등 테슬라. 그리고 2등은 지금 2등은 내연기관 만들던 회사에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전통의 강자보다는 이제 현대차가 2등 정도로 이렇게 쭉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하여튼 현대차 쪽으로 많이 쏠렸어, 지금. 현대자동차는 뭐 몇 년 전부터 이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이것이 회사가 확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이게 공들여가지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하여튼 현대자동차 요즘에 행보를 보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벤츠, BMW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는 대단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기차 내놓는 거 보세요. 예전에 벤츠는 삼각별 딱 보면은 아유, 다 최고의 재료로 만들었겠지. 삼각별 딱 보면 그냥 믿고 샀잖아요. 아이 뭐 연비도 좋겠지, 엔진 좋겠지, 뭐 승차감도 좋겠지 이러고 샀잖아요. 근데 삼각별 붙은 전기차도 그럴 줄 알고 딱 샀던 분들이 지금 야 이 개 뭐 이게 욕하고 있잖아 지금. EQC 보세요. EQC 1억에 팔아가지고 아 그래도 벤츠니까 좋겠지 그러고 샀던 분 지금 중고차 값이 절반으로 1년도 안 돼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EQA는 지금 착한 가격으로 지금 승부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가면은 옛날에 그 명성 이게 잘 통하지 않아요. 띠리릭 띠리릭.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하다가 뭐 무슨 보안사고 하나 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날개 엠블럼의 제네시스 비행기 만들어서 날아오른다 이 얘기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뭐 EBS 방송 촬영하는 거 요거 때문에 좀 영상이 좀 뜨문뜨문하고 좀 그랬었죠.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녹화하는 거는 다 끝났고 이제 EBS에서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것만 남았어요. 12강의를 녹화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방영이 됐고요. EBS2에서 9월 20일까지 매일 11시 20분에서 11시 40분까지 20분 동안 한 강의씩 이렇게 방영이 될 겁니다. 이후에 EBS 홈페이지에서도 뭐 다시 보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입문 교양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또 자동차 입문하기 이렇게 조금 섞여가지고 제가 가끔 해드리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 방송에서는 근엄하게 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석박사님들 나오는 자리라서 무슨 뭐 띠리링 같은 거 못하고 근엄하게 진지하게 했어요. 띠리릭 띠리릭.